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좀 비가 내리면서 시장도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가 상당한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타 아시아 증시는 홍조세를 보이면서 그 가운데 우리 시장 2%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제법 컸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연중 또 최저점을 갈아치웠는데요. 11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이 월간 지수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코스피는 4.4% 빠졌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했네요. 2.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변이 악재에 우리는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정말 이 여러분들의 수익 매일매일 챙겨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시퍼렇게 먹는 시장을 충분한 수익으로 즐기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비법들 오늘도 알찬 강의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같은 날 더욱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전략들 더욱더 현명하게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을 통해서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방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데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노란톡이 정원이 1,500명인데 1,500명 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들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시장을 정말 큰 틀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또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시장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또 점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제가 이 패딩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반도체 팔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섹터 종목들 오늘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더욱더 현명하게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나 미국장은 조정을 받을 자리에 조정을 받지 않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먼저 선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 장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최소 50% 이상은 하셔라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금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언제 팔았냐고요? 지난주에 치사하게 혼자 팔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 반도체 섹터 제가 판다고 할 때 DB하이텍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 반도체 섹터 ETF 전량 청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반도체를 다 팔게 되면은 패딩 잠바 입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예전부터 드렸습니다. 2달 전부터. 왜냐면 매집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반도체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모으시다가 제가 패딩 입고 오면 그때 다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2달 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뭐 방송에 성공 공약 퍼포먼스처럼 더워 죽겠는데 그날 입고 오느라고 지난주에 패딩 종일 50분 동안 입고 강의했더니 땀이 그냥 온몸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반도체의 고점에서 최고점 청산했던 그 가격들이 시장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게 정말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뭐 오미크론이냐 오마크론인지 모르겠는데 걔 때문에 장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핑계고요. 우리가 주가 지수를 보실 때 차트가 떨어질 차트를 만들어 놓고 악재의 어떤 뉴스들을 갖다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떤 분은 야 뉴스가 터졌으니까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차트를 보는 사람들을 차티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차티스트들 입장에서는 장이 하락할 위치에 가격을 만들어 놓고 패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때 어떤 뉴스로 터지느냐, 그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냐,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냐, 그 이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거의 대부분 패턴을 만들어 놓고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하락할 패턴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전반부에 주식과 ETF에 관한, 현물 주식에 관한 강의를 제가 30분가량 진행을 하지요. 그리고 후반부에 선물 옵션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선물 옵션은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늘 드렸던 얘기는 여러분, 대한민국 시장은 주식만 가지고 돈 벌기 참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요.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시장이 순환매 돌 때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 옵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선물 옵션을 모르십니까? 아직도 안 배우십니까? 무슨 배짱으로요? 장 더 빠지면 어떡하게요? 지금 2830포인트 정도 종합주가지수 왔다 갔다 하죠. 1차 하락 목표 2500포인트 봅니다. 걱정 마세요. 더 빠질 거니까. 그리고 더 많이 빠지면 2000에서 2200까지 중장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까지 거기까지는 내려가야 시장이 진바닥 찍고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 미워하실 거죠. 그죠? 근데 보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2,500은 무조건 간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다면 내년 1, 4분기까지 2월, 3월 안쪽에 한 2,200에서 2,000포인트 고언저리를 찍었을 때 진 바닥이냐 아니냐는 거기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2,000포인트대에서 반등 나와서 제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장중 매매로 우리가 대응해 갈 구간이고요. 지금 종목을 아직은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실 시점이 아닙니다. 현금 확보하셔야 되고 인버스 곧버스 사가지고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다시 한번 강의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주식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입니다. 선물 옵션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거 모르고서 시장에 덤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잠시 후에 2부 강의 때 선물 옵션 차트를 가지고 어저께 월요일 날은 개파락했다가 장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때 선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갭상승해서 잠깐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30분 흔들다가 내려가면서 상상 초월하는 폭락을 했지요. 그죠? 엄청나게 선물 기준 15.5p를 하락했으니까 평균적인 하락폭의 3배 이상을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장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잘 생각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강의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 단톡방 저희가 운영하는 QR코드 입장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가서 카메라 앞에다 이렇게 대십시오. TV 앞에다가. 그러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종목을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시장을 조심해야 될 때 현금을 확보해야 될 때 오늘처럼 인버스를 사야 될 때 타이밍들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셔가지고 뭐 이상한 광고나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바로바로 강퇴되니까 쓸데없는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견해들을 좀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가 주거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팡플러스라고 해서 미국의 기술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사라 그랬거든요. 시초가에. 예, 얼마였냐면 33,3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올 때 얘가 시가가 얼마냐면 39,970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떨어질 때 딱 아싸 기회다라고 잡았는데 확 밀기 시작해서 에이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량을 좀 일부 차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얘는 34,000원에서 이익스탑 하자라고 말씀을 현재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 언저리만 떨어지면 정말 감사하겠거든요. 요번에 미국장 빠질 때 좀 기왕이면 박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갖고 있는 분들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것 같아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거는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이미 물려 있는데 더 박살나라고 이야기하는 뭐 제 말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여기 27,000원대 여기서 27,000원대에서
S&P 팡 플러스를 그러니까 미국 팡 플러스라고 하는 이 ETF 섹터를 편입시켜서 얘가 우리 여기서 팔았거든요. 31,000원대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다시 나온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가 쌍바닥 기점으로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쌍바닥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7,000원대 오면 감사한 거고 저는 27,800원대 이 언저리쯤 오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질 잡았던 거는 단탄을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잡았다가 오늘 아침에 팔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은 나머지는 그냥 수익권에서 익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S&P 선물은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잡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S&P는. 자, 보시면 우리가 보통 하락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M자형 패턴 쌍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쌍봉은 앞전 고점보다 이 고점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고점이 높아진 놈은 떨어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리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얘 좀 많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한 요 언저리까지. 저는 한 21,000원에서 25,000원 사이까지만 떨어져 주면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이쪽의 비중을 30%는 한번 박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미국장이 떨어질 자리가 남아있다 없다? 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싸게 살 기회 주는 거고요. 이미 물려있는 분들은 어쩔 방법 없습니다. 내려왔을 때 더 살 수 있는 시드를 확보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내려와서 우리 싸게 사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이 등락의 변동성이 언제쯤까지 예상됩니까?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돗자리 깔고 있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파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년도 한 2, 3월 정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올라도 오른 것이 아니고 떨어져도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 과정을 겪을 것이고 그 과정 안에 종합주가에서 2,500포인트는 무조건 찍는다. 이해했습니까? 예, 무조건 찍는다. 2,500에서 떨어져서 2,000에서 2,200포인트까지 떨어져 진바닥을 할 거냐, 2,500에서 반등할 거냐, 그건 그날 시장 상황에 가서 우리가 금융 정책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2,500은 무조건 찍는다. 그러니 지금도 현금 확보하시고 뭐 가지고 있어라? 인버스, 꽃버스 가지고 계셔라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 장이 이 난리를 치기는데 불구하고 이제서 쌍봉 만들어요. 죽어도 안 내려오죠. 우리 계속 이거 주력주로 올 초부터 내내 갖고 왔던 종목입니다. 25,000원대에서 정리하실 분 정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차트이고요. 얘는 내려만 오면 고맙겠는데 이번에 좀 장이 박살날 때 제발 좀 내려와라 라고 저는 속으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퍼 담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올 초에 이거 올 봄부터 사드릴 때마다 늘 재미를 받고 늘 감사의 인사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여러분 이번에 떨어지면은 주목합시다. 언제 어느 가격에 살 건지는 제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사지게 되면 자 얼마에 샀으니까 이렇게 대응합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눌림목이 어디까지 올지를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중에 보다가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싶은 자리에서 저 톡방에다가 사인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마 1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을 여기에다가는 한 적으면 20%, 많으면 40%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주력주니까 종목 코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이나 H레버리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4,280원에 사서 5,100원대에 팔았고요. 여기 4,500원에 사서 5,000원대에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저는 4,500원부터 슬슬슬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직전 저점을 깹니다. 패턴상은 직전 저점을 깨면 매수를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실까요? 예, 패턴상은 기다렸다가 저점이 잡히고 사는 방법과 혹은 얘가 다시 한번 4,200원, 4,300원대로 회복하는 순간부터 매수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선물 옵션으로 매일매일 저는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저는 그냥 매일 끊임없이 살 겁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살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시장이 조정이 끝난 뒤에 치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뭐냐면 1번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자동차 ETF, 그다음에 차이나 H레버리지 항생, 차이나 항생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요. 미국장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중국 H레버리지와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미국 팡, 미국 S&P 이 네 개 종목들은 종목당 비중을 각각 10%에서 25%까지 플렉서블하게 운영해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익금의 절반 혹은 수익금의 3등분 하셔가지고 3분의 1은 H레버리지 혹은 차이나 전기차 또 3분의 1은 미국 팡 플러스
또 3분의 1은 미국 S&P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잡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내가 선물 옵션으로 수익 나는 거 혹은 내가 월급 받아서 직장인이라면 월급 받는 월급들을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아마 내년 봄이 지나서 여름쯤 됐을 때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은 늘어날 겁니다. 장이 빠질 거니까. 계속해서 물리면서 물 타는 형식으로 이렇게 매집을 할 텐데 그게 이렇게 터닝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쯤 됐을 때는 상당폭의 수익을 한번 줄 수 있다라는 게 내년 여름 전에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실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어떻게 4,250원, 4,300원 회복절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려갔다가 저점 찍었다라고 제가 톡방에다 말씀드리면 그때 물량 채우세요. 혹은 4,250원, 4,300원 회복할 때 그때 물량 더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전략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지금 강의만 듣느라고 톡방에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 톡은 저희 저희 단톡방에는 강의가 끝나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오셔야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자, 주가 지수가 빠진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차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앞전 저점에서 쌍바닥으로 1번 저점보다는 2번 저점이 살짝 높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서 배팅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24,000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정리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은 쳐다보지 않았고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어저께 한번 반등하려나 지켜봤더니 오늘 장대 음봉으로 무너져요. 그럼 얘는 추세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시장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 오늘 건들지 않고 오늘 뭐 했냐면 자 보실까요? 인버스 고퍼스 2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직전 쌍봉 고점을 오늘 장대로 돌파합니다. 그럼 얘는 2,400원 붕괴되기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끌고 가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는 요거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익권에서 익절 잡고서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장 어디까지 빠지는지 한번 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하는 거는 선물 기준으로 360에서 355 정도까지는 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다 근거를 좀 달자면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보통 12월 동시만기일은 대부분 콜 옵션에서 대박이 나지 풋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예상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냐면 다음 주까지 시장이 빠진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기점으로 저점 나오고 반등 한번 세게 준다. 전 지금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거든요. 참고되실까요? 그래서 인버스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느냐를 바라보는 생각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2,400원짜리 건들지 않는 한은 버텨보고 선물지수 360에서 355 정도 여기 왔을 때 인버스를 전량 팔 건지 더 가져갈 건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선물 기준으로 1차 하락 목표 355를 제시합니다. 오늘 종가 얼마였어요? 375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p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쓰겠죠. 그리고 만약 2차 하락을 한다면 선물 300에서 320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70p에서 75p 정도 빠진다면 엄청난 투매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자, 이따 선물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찬가지 우리 지난번에 얘 쌍봉 얘기하면서 눌렀다가 올라갈 때 이 앞전 고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느냐 여기 목표가 제시했던 기억나실까요? 자, 저기 목표 도달했다 다 판다라고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올 거라고 그럼 어디까지? 최소한 얘가 쌍바닥 올 때까지는 건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레버리지 건들지 않을 때 뭘 건드려요 그러면? 인버스 잡으면 되지 뭐. 그죠? 예, 인버스가 올라간다. 그럼 인버스 목표가로 지금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 4,450원에서 4,550원 요 언저리까지 바라보세요. 없는 사람 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 박살날 거예요. 오케이? 예, 시장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싶으시면 요거 사셔서 돈 좀 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지수에 관한 얘기가 됐고요. 이제부터 섹터별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왜냐하면 살 게 없어요. 오케이? 좀 슬픈 얘기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왜 살 게 없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내년도 2월달, 3월달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 3월달 앞두고 테마가 분명히 돌 텐데 12월은 모르겠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는 분명히 붑니다. 그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철강,
건설, 시멘트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3월에서 5월 달 대통령이 결정 나고 움직이고 할 쯤 됐을 때 아마 해운 운송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 철강, 시멘트, 건설주가 이번에 떨어질 때 좀 모아놓을 생각을 조금 입지를 좀 잡아놓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시세가 돌고 나서 그 다음 타이밍이 올 게 해운 운송이기 때문에 우리 맨날 갖고 놀던 종목 해운 운송 뭐였습니까? 현대미포조선. 그죠? 오늘 이제 7만 원 깨졌더라고요. 6만 원 초중반 오면 살려고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째려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차트 보시죠. 자, 철강 섹터는 보시면 직전 저점이 깨집니다. 그럼 이제 얘는 쳐다볼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도 봄을 바라보고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8,000원 밑에 놓을 때 조금 모아가시는 것 저는 유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통령 바뀌고 나서 으쌰으쌰 이야기하는 3월에서 5월쯤부터 얘가 아마 움직일 때 제법 시세를 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떨어질 때 장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냐? 물론 박살은 날 거예요. 근데 그 박살 나는 걸로 인해서 그걸로 시장이 완전히 디엔딩,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파동의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승을 하기까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면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철강을 좀 조금 모아보겠다. 자, 근데 철강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종목 하나 있죠? 제가 맨날 얘기하던 고려아연이요. 자, 고려아연은 여러분 제가 이게 엊그저께 이걸 보냈습니다. 보시면 고려아연은 아쉽지만 50만 8천 원에서 전량을 이익스탑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를 제가 얼마에 샀냐면 48만 원, 49만 원, 50만 원 이렇게 분할로 샀어요. 50만 원 할 때 1차 사고 49만 원 할 때 2차 사고 48만 원 할 때 사고 이렇게 분할로 3번에 나눠 샀다고요. 평균 단가 49만 1,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평균 단가 49만 1,000원. 그래서 금요일 날에 제가 52만 5천 원에서 장이 빠졌어요. 안 빠졌으면 들고 갔을 텐데 저게 빠졌기 때문에 30%에서 50%만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50만 8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짠 차트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샀냐면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50만 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를 샀습니다. 그리고 6거래일째 들어 올렸고요. 하나, 둘, 셋. 여기 찍은 이 고점에서 52만 5천 원에서 30에서 50% 청산. 잘 보세요. 차트 보시면. 여러분, 얘가 내려올 때 저는 여기서 매집하라고 이야기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던 건 54, 55만 원 여기 보고 싶었고. 근데 얘 왜 빠졌어요? 시장 빠지는데 장사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 전국에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식은 수익률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3주 전인가 2주 전에 우리 효미 아나운서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5판을 했는데 생방송 중에 했는데 효미 아나운서가 2판 이겼고요. 그리고 제가 3판 내리 이겼어요. 그러면 저는 앞에 2판 졌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 드렸냐면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배팅을 한다. 가위바위보 한번 질 때마다 20% 깐다. 그럼 첫 번째 졌을 때 저는 얼마 손해 본 겁니까? 2천. 두 번째 1,600입니다. 그러면 제가 남은 원금은 6,400밖에 안 돼요. 그럼 1억 원 갖고 있었는데 2판 내리셨을 뿐인데 나는 얼마 손실입니까? 원금 대비 36%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와씨. 그래서 열심히 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2판을 내리 이겨봐야 9천만 원대밖에 안 돼. 원금 1억이 회복이 안 됩니다. 마지막 3판을 이겼더니 1억 1천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금 회복하고 저는 겨우 10%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목 배팅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효미 아나운서 저한테 2번 이겼습니다. 그러면 원금 대비 1억 4,400이니까 44% 수익이에요. 와 신난다. 1억 갖고 2번 배팅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어땠을까요? 내리 3번 지면서 얼마까지 꼬꾸라졌냐면 7,500이요. 그러면 원금 1억, 수익금 44% 다 날려먹고 원금 25% 까먹어요. 이게 보통 개인 매매자들의 현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매매하냐면 얘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그리고 좋은 회사들을 저는 보통 선정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철강 회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고려아연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단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 회사 내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얘가 50만 원 밑에서 모으자. 그래서 어떻게 제시했냐면 49만 원, 48만 만 원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 늘려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거래일 정도 매집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요. 튀어 올라갈 때 여기를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미국 장 떨어지고 우리 장이 꺾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물 옵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장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날 금요일 날 어떤 얘기했냐면 여기다가 말씀드렸죠. 52만 5천 원에서 30에서 50%
문자로는 30% 써드렸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는 50% 팔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답하실 분 답하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왜 문자는 보수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절대 다수가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청산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50만 8천 원 건드는 그 다음 날에 전량 차익 실현을 끝내버렸습니다. 전량. 근데 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팔아먹기 잘했나요? 그죠? 지금 49만 3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 완전히 끝난 종목이고 추세 망가졌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직은 아니고요. 시장 상황 봐가면서 지지가 다시 확인된다면 다시 매집할 겁니다. 고려하연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단 시장 상황이 나쁠 때 사는 거는 어떤 종목도 물려요. 그래서 지금 잠깐 현금 확보하고 빠져 있을 뿐 다시 우리 살 거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자, 코덱스 반도체. 자, 반도체 이쁘죠? 우리 여기 31,000원대 여기서 바짝 사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서 한번 팔아 먹어요. 34,000원에 다 팔아 먹었습니다. 조정 나올 때 밑에 살랬더니 못 샀어. 33,000원, 3,500원. 여기 다시 매수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이날 11월 22일 날 이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까지 몽땅 다 팔았는데 이날 못 팔았을까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때 안 팔았으면 지금 쭉 빠져가지고 얼마까지 빠질까요? 주당 38,000원 같은 놈이 지금 34,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3,500원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주당. 근데 보시면 이때 우리 못 샀을까요? 하이닉스 여기죠. 예, 93,500원에 평균 단가 매집해가지고 얘 얼마에 팔았어요? 12만 원대에 다 팔았단 말이죠. 원래 목표는 12만 5천 원에 13만 원이었습니다. 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했던 가격들 보이실 거예요. 12만 5천 원, 13만 원. 원래 보고 싶은데 시장 상황이 조금 그렇다. 12만 원에 나 다 팔래? 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빠지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DB하이텍 보실래요? 이거 우리 유명한 종목이죠. 왜 여기다 파카잠바 입고 와가지고 방송하게 했던 종목이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떨어지기 시작해서 5%만 매수하고 안 샀어요. 기다리다가 바닥 나오고 5만 원, 5만 1,000원에 집중 매집해가지고 평균 단가 52,500원, 53,500원 맞추자라고 이야기했고 얘 올라올 때 5만 8천에서 6만 원 사이 반만 여기서 차익 실현 절반 했습니다. 나머지 버티고 하나도 팔지 마라 버티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했던 거는 7만 원 넘나 보려 했더니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사이클에 저게 9만 원 10만 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했냐면 첫날은 참았어요. 둘째 날에 요날 양봉 있죠? 예, 요날 양봉일 때 다 팔았어요. 평균 매도가는 7만 7천 원, 7만 8천 원, 7만 9천 원 3등 분할해서 청산 주문 넣어놨거든요. 다 팔렸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만 8천 원에 전량이 모두 다 팔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떨어질 때 아씨 잘 팔았다 생각했다가 오늘 장대음목 떨어질 때 휴 다행이다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파카 입고 나와서 다 팔았다고 신난다 할 때 여러분 어이씨 저 더 갈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DB하이텍을 종목 추천한다고 지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왜 비쌀 때 사요? 왜 쌀 때 안 사요? 쌀 때 사잘 때 왜 안 사실까요? 1번 공부가 안 돼서 2번 몰라서 3번 그냥 채팅 기능이 없죠 지금 그죠? 자 채팅창 좀 써보실래요? 노란톡방 뭘 것 같아? 공부가 안 돼서가 아닐까? 내가 왜 이걸 쌀 때 사야 되는지 이게 왜 싼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야 되는 종목들 잘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자 앞으로의 내년도에 내년 지금 이제 11월 말일이죠. 그럼 이제 12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올 연말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업종과 지수는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면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읊을게요. 한 가지가 뭐냐면 자동차예요. 그중에 전기차 섹터. 오케이?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도주가 될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일단 박살냅니다. 왕창. 그래서 지금 전 이 박살나는 것이 매우 반가운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돌맞을 일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대박 나요. 물렸던 분들도 기왕 물리는 게 좀 더 물려 계세요. 그리고 좀 더 싸게 사면 되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왕창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없는 사람 입장은 이제부터 자동차 섹터는 지금 2만 원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부터 조금 담으시면서 내년을 보실 건데 단 급하게 담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돌아서서 움직이려고 들면 내년 상반기 1, 4분기가 지나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들어가고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니까 저처럼 선물 옵션 하시면 돼요. 그날 수익금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담아가시면 또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으시는 셀러리맨들은 어떻게 해요? 월급 받을 때마다 꾸준히 담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섹터가 일단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얘는 2만 원이 회복할 때까지 원칙적으로는 매수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근데 저처럼 중장기로 보는 사람 입장은 싸질 때 매매를 왜 안 사? 쌀 때 꾸준히 사줘야죠. 그래서 한 두세 달 잡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내년도에 자동차가 우리 지난번에 반도체 수익 나가지고 파카 입고 왔던 그런 퍼포먼스가 아마 내년도에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중에 만약 종목할래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첫 번째 현대차고요. 얘는 19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좀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72,500원 밑에서부터는 슬슬슬 담아도 상관없다. 근데 급하게 담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점들은 톡방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추세 깨졌죠? 좀 기다려야 살 것 같아요. 좀 더 빠지고 삽시다. 자, 그다음 2차전지.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 관심은 뭐냐면 앞전 저점입니다. 16,500원인데요. 얘가 깨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터닝할 종목이 2차전지가 될 것 같고요. 얘가 깨진다면 우리는 매수를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은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행 레저인데요. 지금 장이 조정 나올 때 보통 여행 섹터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4,400원 밑에서는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사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크게 보는 건 아니고요. 모아놨다가 10%에서 15% 정도 먹는 그 정도의 단타 개념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보실 분들만 조금 잡아가시면 나쁘지 않겠다입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인데요. 저는 사실 이번 하락에 제일 기대하는 건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8,000원대까지만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퍼담아서 중장기로 몇 년을 가져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전에 올 봄에부터 계속 드렸던 게 K 컨텐츠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터져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터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도체보다 훨씬 더 순이익률은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떨어진다면 사겠습니다. 타이밍은 톡방에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산업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 미디어 콘텐츠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 산업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에이씨 어디 갔지? 안 갖고 왔나 보다. 메타버스. 이 세 개가요 맞물려 있어요. 여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알트가 아닌 메이저 코인들까지 해서 이 네 개가 모조리 버무려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랑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왔던 이 게임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ETF가 아직은 생장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은 됐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네 개 섹터를 묶어 가지고 우리가 잘 버무려 주시면 한 몇 년간 우리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들을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향후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한번 이 섹터들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근거와 다양한 논문들을 좀 소개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기획 특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저는 성신양회하고 아시아시멘트 얘들 떨어질 때마다 모아놨다가 내년도 좀 한번 크게 해먹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노리고 있던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해운주 그리고 시멘트주 내년도에 꼭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고 특히 철강에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번에 또 한번 저점 잡힌다면 이때는 물량을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요기간은 짧으면 다음 주 정도면 저점이 나올 가능성 단기 저점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좀 길다고 보면은 12월 말경쯤 저점 나오고 1월달 바짝 올랐다가 2, 3월달로 변동성으로 떨어질 가능성 그렇게 시장 큰 그림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특히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제가 이 패딩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리면서 반도체 지금 팔아야 할 때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을 지켰는데 정말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정말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 다발 안아가고 있으니까요. 현금 확보 전략까지 또 챙겨주셨는데요. 오늘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매도 타이밍은 노란톡에서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인원이 5분 남았네요. 5분 가량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5분입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정말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시장 속에서도 충분한 수익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마냥 이 시장이 하락이 끝나기를 정말 상승이 시작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는 하락장에서도 충분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오늘 진짜 진지하게 다 알려주세요. 진지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빠르게 저희가 알려주세요. 한 12분, 11분밖에 네.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이런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 옵션 5분. 전략은 뭐 어차피 톡방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선물 옵션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방법을 모르세요.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야만 우리가 거래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간단하게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공부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시장은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시장은요 추세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주식만 강의하시고 주식만 매매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나와서 대한민국은 올라갈 거야, 뭐 나중에 잘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믿으셨다가 좀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피똥 싸신 분 혹시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은요 그렇게 우상향으로만 장밋빛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5년을 보고 10년을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10년 전에 시총상위 10위권 안에 있던 종목 중에 지금 없어진 종목 몇 개 되는지 아세요? 5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20년 전에 시총 상위에 10위권 안에 있었던 종목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와 현대차 제외하고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일등조는 변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주식으로 돈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실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종목은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그리고 대신에 제가 왜 종목에서 많은 욕심을 안 내냐면 5%에서 10%, 뭐 많으면 20%, 30%, 40%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DB하이텍 같은 거 42% 전 먹고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20% 정도 수익 내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종목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냐면 저는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섹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저는 선물 옵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지금 제가 10분 정도밖에 시간 없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이 선물 시장은 상승과 하락 모두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동적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 선물과 이 옵션 매매가 따로잖아요. 두 가지 할게요. 네, 두 가지 모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물 매매법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보시면 29일 날 어저께 월요일 차트입니다. 기준가 380을 제가 제공했는데 시가 저가 380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385까지 올랐어요.
선물 5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1포인트당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계약을 만약에 5포인트를 버텼으면 125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이고 선물 한 계약당 필요한 증거금 약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5만 원이면 내가 12.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을 샀을 때 내가 한 종목에서 12.5%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선수들은 가능하고 급등주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에 등락에 내가 편안하게 벌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385자리가 붕괴되면서부터 급락을 했는데 얘 얼마까지 빠졌냐면 370.4050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한 계약당 10포인트만 해도 250만 원이거든요. 15포인트면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한 320만 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10개 했으면 3,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왜 선물옵션 안 배우실까요?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을 때 선물옵션 배워놓으시면 장이 안 좋을 때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활용이 가능한데 왜 안 배울까라고 여쭤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걸 선물에서는 뭐라고 한다? 매수라고 합니다. 매수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지지가, 기준가에서 나는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는 것을 매수라고 합니다. 이건 주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선물은 기준가가 무너지면 매도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폭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자, 오늘 장을 예를 들어보면 385자리가 무너질 때 매도를 들어가서 얘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370대까지 거의 15포인트 가까운 폭락을 합니다. 한 계약당 약 32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폭락인데 보통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선물옵션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선물옵션을 할 줄 알아도 여러분이 상방 포지션을 잡으셨다면 박살나는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방과 하방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제가 오늘 기준점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는 옵션을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시간상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해하려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용어만 설명드릴게요.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그때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개가 있어요.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것이고 풋옵션은 주가가 빠졌을 때 수익이 납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콜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장이 상승해 그러면 콜옵션이 시세가 살아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물을 매도해서 하락하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는데 선물이 매도할 때 옵션은 아까 콜옵션이었죠. 이번에 뭡니까?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풋옵션이 시세가 막 이만큼 가요. 그럼 반대로 누가 죽을까요? 콜옵션이 무너지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선물 매수에 진입을 하고 콜 옵션을 매수를 하시고 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선물 매도에 진입을 하시고 풋 옵션에 또 진입을 하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월요일에 시장 상승에 베팅해서 또 화요일 시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 많이 챙기셨다고 하는데 그 비법 지금 계속 이어갈게요. 자, 두 가지를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준 가격을 여러분 이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이날 월요일 날 어제입니다. 어저께 선물 아침 기준 가격을 380.00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상승하게 되면 1차 82.50, 2차 85까지 열린다. 근데 85에 안착해야만 시장은 안정권이고 그렇지 않다면 밀리게 되면 변동성이니 상승하는 건 오늘 당일 매매로 취하고 추세를 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여러분 체크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침에 제가 쓴 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침에 기준점 380이고요. 올라타면은 82.50을 안착해서 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85를 넘지 못한다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시황을 드려요.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매매하는 타이밍들을 제가 거의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라이브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9시 01분에 시가 매수. 자, 일단 매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매수 방향을. 네. 그리고 체결가를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9시 02분에 저 매매하면서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완전 라이브 실시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진입을 하기 때문에 80.2030에서 매수 성공. 그래서 82.3, 약 2포인트의 절반 청산. 그러면 계약당 50만 원 여기서 수익을 낸 거고요. 드밀리면 이익 스톱 걸고 버텨보자.
장중 매매 만족하는 분은 83에서 83.5 전량 청산해서 좋습니다. 그럼 계약당 75만 원에서 한 85만 원 가까이 수익을 일단 챙기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침에 3.5p 상승 중 대박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표가 끝까지 보시는 분은 84, 85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9시 39분에 제가 청산 얼마 했습니까? 전량 청산 얼마에 84.50. 그러면 약 4포인트 이상의 수익을 확정합니다. 자, 와. 그러면서 설명을 하지요. 현재 시장은 84, 8 여기까지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82.50이 무너지면 하방이고 그게 아니면 눌림마다 매수다라고 말씀을 중간에 드립니다. 자, 저 부분을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올려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시세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다 찼다고 합니다. 혹시 한두 분 빠질 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장재원 전문가님의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톡방은 1,500명이 찼기 때문에 신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나가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 못 들어오시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380에 시가에 여기서 매수했다는 얘기고요. 차트로 보세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83, 83.5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그 다음에부터는 눌림목에 82.5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이죠. 사서 단타치고 눌려서 사고 단타치고 그 외에는 눌러서 샀다가 단타치고 매매 끝. 그 다음에 종가에 82.5가 무너질 때 83에 매도 따라 붙어서 81에 다 팔아먹고 매매 끝.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상방으로 볼 수 있고 하방으로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방송 생방송에서 옵션을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오르면 누가 간다고요? 콜옵션 산다 그랬죠.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자, 이게 콜옵션입니다. 2.15짜리가 지지가인데 아침에 최저가 보시면 2.16이라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시가에 지켰죠. 그래서 시가부터 콜옵션 산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 3.50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 3.16 시가에 진입해서 그러면 체결가에 따라 다르겠죠. 2.20이나 2.21이나 뭐 왔다 갔다 단가에 몇 틱 차이 있겠습니다만 대충 봐도 수익률이 약 40%가량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종목 여러분 주식 상한가가 30%입니다. 물론 제가 좀 비싼 거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4,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더 싼 걸 샀다면 2배 정도 아마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때 동시에 누가 죽냐면 풋옵션은 죽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콜옵션이 상승하게 되면 풋옵션은 죽어요. 그러면 가격 체크할 때 여러분 뭘 보시는 거냐면 하나만 힌트 드릴게요. 아침에 상방 볼 거야. 그럼 난 뭐 본다?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켰느냐. 그리고 하방 그러면 동시에 풋옵션은 저항 맞고 죽어야 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차트입니다. 어디 갔어? 예,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아침에는 상승하는 거였어요. 자, 지우고 좀 볼게요. 좀 지저분하네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384.80짜리가 시초가에서부터 들어올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타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1포인트에서 0.7포인트를. 그러다가 385가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그만 보자. 기다리고 있다가 84 붕괴되면서 83 붕괴되면서부터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쭉 밀어서 78자리에서 전량 청산. 그리고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와서 여기 77.50에서 여기까지 1포인트의 매수 단타 한번 여기 77에서부터 78점 여기 초반까지 단타 한번 그리고 매매를 종결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찍었던 77 저가가 무너지더라고요. 직전 저가 붕괴는 여러분 아까 선물 차트에서 뭐라 그랬죠? 종목에서 걔는 추가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더니 장이 생각 못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371에서 여기 표시해진 자리에서 전량 청산을 합니다. 자, 그걸 옵션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게 어떤 수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냐면 자, 풋옵션을 한번 이게 콜옵션이에요. 자, 같이 보실게요. 콜풋을 이제 같이 보는 걸 여러분 조금 제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틈틈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침에 콜옵션이 3.17을 지키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 여기서 매수 단타 아침에 했던 거고요. 얘가 깨지면서부터 우리는 상방을 봐야 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왜? 지키는 콜이 무너지면 장은 어떻게 된다? 하방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하방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럼 풋옵션을 보세요. 이날 아침에 최저가를 보시게 되면 예, 저가에서부터 이 고가까지 약 600%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선물 옵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 톡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배우셔야 합니다.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네, 선물 옵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저희 밤 9시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